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품 속에서 류이페이가 연기한 환기메이라는 인물의 인생 서사가 워낙 입체적이고 파란만장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현실 속 배우 류이페이의 삶과 이를 겹쳐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름 하나가 다시 소환되었다. 바로 건부라 불려온 인물 천진페이다. 네티즌들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류이페이와 천진페이가 20여 년 동안 이어온 관계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후견인이었는지, 절대적인 보호자였는지,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공생구조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오늘 이 영상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관계는 과연 보호였을까? 통제였을까? 혹은 냉정한 공생이었을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류이페이가 아직 14세 반에 불과했던 시절, 그녀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재력과 인맥을 동시에 갖춘 사업가 천진페이였다. 이후 류이페이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천진페이와는 이른바 건부, 즉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된다. 천진페이는 단순한 부유층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연예투자 업계를 관통하는 인맥을 보유한 인물이었으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능숙한 실력자였다. 이 관계의 배경에는 류이페이의 어머니 류샤오리와 천진페이의 오랜 친분이 자리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어 왔다. 당시만 해도 이 만남이 훗날 중국 연예계를 뒤흔들 논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천진페이의 지원은 말 그대로 전폭적이었다. 류이페이는 15세의 나이에 베이징 영어학원에 특별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입시 경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학업 기간 동안에도 그녀는 자금, 인맥, 전략 설계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후원을 받았고, 그 결과 데뷔작으로 선택된 작품이 바로 조독이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류이페이는 이완거원, 의 소용렬을 연이어 맡으며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완거원 역을 두고 마치 김용 원작에서 그대로 걸어나온 인물 같다는 평가가 쏟아지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신선 언니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 시기 류이페이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아이콘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존재했다. 촬영 당시 일부 동료 배우들, 특히 진곤을 비롯한 전문 연기 교육을 받은 배우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불편함이 흘렀다는 증언이 뒤늦게 전해진다. 대사는 외우지만 연기의 기본기는 부족하다. 전형적인 외행인 배우라는 평가가 업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곧바로 묻혀버렸다. 류이페이가 가진 외모,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자원이 모든 논란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과연 이것은 순수한 재능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류이페이와 천진페이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형태를 바꾸며 증폭되었다.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태도, 항상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후견인의 모습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불편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류이페이의 어머니 류샤오리와 천진페이 사이에도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양측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으며 천진페이는 건부이자 매니저, 그리고 사업적 파트너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한번 퍼진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둘러싼 의심과 해석은 수년간 끈질기게 이어지며 류이페이의 이름을 따라다녔다. 이 모든 논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한 여성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 그 인물이 바로 양차옥, 한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작은 건모라는 다소 자극적인 별명으로 불리던 존재다. 천진페이의 곁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던 관계의 구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양척은 영화 팡화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 맨스톤 전 마민치와 같은 굵직한 IP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단기간에 커리어를 끌어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류이페이가 대중의 시선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활동 공백을 겪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다. 이 타이밍의 일치는 네티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간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로 천진페이가 쥐고 있던 자원이 이동한 결과인지에 대한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이때부터 여론은 류이페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 의혹은
곧 비교로 확장되었다. 네티즌들은 양척의 외모를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바로 양척과 류이페이, 어머니 류샤오리의 측면 실루엣이 닮았다는 논란이었다. 이 발견은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단순한 외모 비교를 넘어 삶의 흔적까지 파고드는 단계로 이어졌다. 같은 브랜드의 차량, 유사한 구조의 주택, 심지어 같은 품종의 반려견까지 포착되었다는 주장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당사자들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와 의혹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야기의 방향은 점점 더 자극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상황은 공개 연애라는 형태로 명확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천진페이와 양척의 열애가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떠돌던 수많은 소문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그러나 이 공개는 동시에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왔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이어지던 류이페이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녀의 작품 수 역시 급감했다. 업계와 대중은 빠르게 반응했다. 천진페이 없이 류이페이는 끝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이 등장했고 실제로 이후 몇 작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며 그녀의 커리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는 류이페이에게 있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구조가 무너졌다는 인식이 더 씌워진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류이페이가 데뷔 이후 처음이자 유일하게 공개한 연애, 한국 배우 송승헌과의 관계다. 두 사람은 영화 제3의 사랑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고 작품 공개 이후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연애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던 건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루머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류이페이가 독립적인 감정 선택을 하고 공개적으로 연애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음모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된다. 2020년 류이페이는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국제 무대에 다시 이름을 올린다. 이 작품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류이페이는 단숨에 글로벌 인지도를 회복한다. 이후 그녀는 한번도 리눈잔 터우틴, 바람 부는 곳으로 그리고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선 장미의 이야기까지 연이어 흥행작을 내놓으며 완벽에 가까운 재기를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대중의 인식은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의 성공을 누군가의 자원에만 귀속시키기 어려워졌고 자원 없이도 결국 증명해냈다는 평가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게 류이페이는 다시 일선 여배우의 자리에 올라섰고 과거의 의혹과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규정짓는 유일한 서사는 아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천진페이와 양척의 관계 역시 하나의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두 사람을 둘러싼 결혼설은 오랜 기간 공식적인 입장 없이 떠돌았지만 결국 별다른 부인 없이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로 굳어졌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였다. 한때 천진페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빠르게 주목받던 양척의 화제성은 눈에 띄게 식어갔고 출연 작품 역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이동했고 한때 차세대 대세로 불리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천진페이 역시 연예계 전면에서 서서히 물러나며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거나 특정 배우를 전면에 세우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이 변화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자본이 떠나자 빛도 함께 사라졌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자본과 화제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맞물려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때 결별설, 파국설, 심지어 완전한 단절까지 거론되던 천진페이와 류이페이 모녀의 관계는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연결된다. 천진페이와 류이페이의 어머니가 함께 영화 드라마 제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떠돌던 수많은 루머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감정의 문제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서사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고 실상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협력 구조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 제어법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즉, 이 관계는 애초부터 대중이 상상해온 감정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파트너십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감정이 앞서서 시작되었을지언정 오랜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결국 시스템과 구조로 재편되었고 이로써 결별과 파국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장미의 이야기가 소환된다. 극 중에서 류이페이가 연기한 환기메이는 수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실패와 상실을 겪으며 인생의 굴곡을 온몸으로 통과한 끝에
결국 자신보다 20살 이상 연상인 남성과 결혼하는 선택을 한다. 이 서사는 반경과 동시에 강한 여운을 남겼고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을 떠올렸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상징적이다. 차라리 류이페이와 천진페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어도 충분히 흥행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허구와 현실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졌다. 물론 극중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각본이 있는 허구지만 그 허구가 현실의 기억을 자극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천진페이는 류이페이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은 그는 연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니저이자 투자자,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인물에 가까웠다. 반대로 류이페이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인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선택과 실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낸 배우였다. 초기에는 보호와 자원에 기대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서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 관계를 단순한 통제나 종속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시간은 많은 것을 가렸고 수많은 오해와 루머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견뎌낸 끝에 보다 입체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다. 류이페이는 살아남았다. 수년간 이어진 루머와 의혹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침묵과 시간 그리고 꾸준히 쌓아올린 작품들이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되었다. 오늘날의 류이페이는 여전히 최정상의 위치에 서 있고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동시에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아있다. 누군가는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현재와 앞으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긴 서사의 가장 명확한 결말일지도 모른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